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들 깜짝 놀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신고가가 30층이 108동인데 요즘에도 신고가 이렇게 찍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거기는 계속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광주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땠는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광주가 이제 뭐 광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 도시들이 그랬죠. 23년, 24년, 25년 계속해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데 거래량은 조금 소폭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22년도 중반부터 23년도 중반까지 거의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보합 수준에서 약간의 하락이 계속해서 지금 25년도까지 여진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안 팔리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거래량도 진짜 엄청 줄었다라고 하던데, 일단은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고 가격대별로 굉장히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 시장하고는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일 텐데, 예전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제 거래도 되고 가격도 순차적으로 적응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진짜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아파트만 거래된다, 뜬다, 막 이런 양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극화로 지금 변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단지는 진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내놓으면 또 거래가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거의 2년 동안에 이뤄진 일인 것 같아요. 거래량은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없어서 줄었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매물이 줄어서 거래가 줄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70%가량 2년 동안에 매물이 계속 줄었다.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자들의 개편.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내가 갭을 끼고 사보자, 뭐 이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 선택지가 다 실거주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거는 비단 뭐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들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냐. 그래서 또 월세를 알아보는데 또 월세값도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지금 전월세 시장은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거나 좀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분명히 영향이 있죠. 분명히 이제 하방 안정화될 수 있는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것도 단지마다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입주한 그 마룻공원 유파크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기간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미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매는 아예 빵건이고, 전세도 지금 2건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가 84 타입이 4억 6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또 그것도 대기자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파크 같은 경우에는 분양 때도 다 팔렸다고. 네, 거기도 완판 단지죠. 그러니까 26년도 입주장 단지를 생각할 때 일단은 입주장 분위기는 이 단지가 완판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입주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전세가 굉장히 귀한 단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사전 점검한 데가 이제 우남 자이 호레나, 이 아파트가 이제 조만간에 4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전월세가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어저께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갔다 오고 사전 점검 때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부동산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전월세가 좀 소진이 되고 있다. 저렴한 금액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26년도에 입주 물량들이 전월세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떨어질까? 그거는 조금 넌센스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매매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교집합에 대한 어떤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26년도일 것 같아요. 트리거가. 예. 왜냐면은 전월세 들어오신 분도 26년도 가격 많이 떨어진 매매. 그리고 매매하시는 분도 수요를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제는 26년도, 27년도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그게 매매 상승의 기준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때가 올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보면 광주 미분양 엄청 심하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때요? 일단 저도 이제 분양 쪽 그 관련 그 종사자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언급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은 지자체에서도 미분양 현황 보면은 뭐 신고가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기밀문서 같은 거잖아요. 우리 단지, 우리 아파트에 미분양이 얼마 됐는지 공개하는 게 굉장히 거북할 거예요. 당사자들,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 무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너무 이제 이 미분양에 대한 공포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온통 그런 뉴스들밖에 안 보이니까. 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양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분양이 좀 심각한 게 이제 오히려 대형 평형이 미분양이 좀 심각하고 비슷한 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첫 번째 주자가 마룻공원 이파크였잖아요. 근데 84 타입은 이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대형 평형이 좀 매물이 남아있는 추세인데 완판이 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 아직 뭐 입주 시작 기간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형 평형이 시장에서 접근하는 가격대가 굉장히 무거워졌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비싸게 설정한 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불과 2, 3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죠. 분위기 자체가. 선호 평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다른 민간 특례사업지들 보면은 84 타입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저는 좀 들고 남았다 하더라도 이제 저층부 세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대형 평형 그런 데는 좀 미분양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지금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고 난리잖아요. 앞으로 광주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라는 뭐 예상을 해보신다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이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부동산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뭐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직접적으로 통합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뭐 지역이 막 급변하거나 가격이 급변하거나 뭐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 커지다 보니까 비대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죠. 경기도권으로. 근데 전라도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광주가 에너지가 쌓여야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 인위적으로 돈을 뿌려서 이제 뭔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들을 키운다? 그거는 그냥 약간 임시방편 아닌가? 그때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자체가 뭘 할 거 없이 그냥 광주가 좀 집중이 돼서 커지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구조를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그 주청사를 또 무안인가 목포 쪽으로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통합이 된다 한들 본연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얼마 올라가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 이거를 판단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통합이 되면 광주 쏠림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광주 쪽에 좀 더 이사를 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통합이 안 돼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면 재밌는 통계가 작년에 이 광주뿐 말고 전라도권에서 광주를 집을 산 사람들의 비중이 1위, 2위, 3위, 4위가 어디냐면은 결국에는 담양, 나주, 장성, 화순 이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순천, 목포, 무안, 뭐 고흥 이런 쪽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통합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통합이 안 돼도 지금 자연스럽게 약간 광주로 좀 집중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광주에서 유출되는 거는 저는 좀
광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뭐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팔은 안으로 구우니까 정사가 무한으로 가는 거. 예,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또 같이 엮여서 또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 있는 아파트들을 가격대를 그래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2026년 광주 부동산 시장을 좀 예상하신다면 제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저는 약간 시장의 판단하고 좀 다른 판단일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강남에 있을 때도 제가 그랬고, 반포 아파트 그때 분양가가 뭐 4천만 원이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반포 아파트 평당 1억 가는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떠들고 다녔는데, 그때 또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가격을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손님이 반포 1, 2, 4주구를 그때 20억에서 23억 막 순식간에 막 3억 올라갔는데 그때 사신 분이 계세요. 주변에서는 막 다 미쳤다고 했죠. 근데 지금 거의 그게 막 80억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좀 지금이 희망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그냥 한번 더 씩씩하게 더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26년도에 좀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점치듯이 언제 떨어지냐 언제 올라가냐 보지만 이거는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그때그때 살 수 있고 팔 수 있지만 부동산 그게 안 돼요. 지금 결혼하시는 신혼 부부들이 요즘에 상담 많이 오는데 어쨌든 이때에 결혼을 해서 집을 필요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분의 운이죠. 지금 어쨌든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전세, 매매 뭐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전세 시장이 앞으로 좀 굉장히 살아내기가 더 쉽지 않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계속 그 주거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준다라는 법안이 만들긴 하지만 많은 법적 문제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2년 만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더 살고 싶어도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만기 때마다 진짜 이 아파트 전세 가격 어떻게 되지? 핸드폰 계속 쳐다보면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어쨌든 20년도에는 그래도 잘 살펴보면 본인에 맞는 가격대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할인 분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요즘에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있잖아요. 올해 좀 특히 많은 것 같고 좀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올해 뭐 입주 물량에 비례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좀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예. 지금 갑자기 이제 과잉 공급이다라는 이제 포장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사실이냐?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도 12,000세대 넘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2019년, 20년도에는 연속해서 12,000, 13,000세대가 연출이 됐고, 24년도에도 거의 14,000.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누적 데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올해 14,000세대가 그렇게 많은 양은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이제 부동산 심리가 굉장히 많이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 심리 때문에 굉장히 공포심이 가중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양 시장이 안 열리고 있죠. 계속 1년 반 동안. 몇 군데 소소하게 열리는데,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너무 단지가 작고 분양 물량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고 싶은 아파트의 분양이 거의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지금 분양 시장이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이제 분양 물량이 선행 지표잖아요. 이 선행 지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입주 물량이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공백이 일단 28년도, 29년도는 이제 공백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잘 관찰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눈여겨보는 지역이나 또는 뭐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게 있으신가 해서요. 일단은 이게 뭐 각자 이제 그 수요자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가격대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려진 아파트 단지, 대장 아파트 단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눈여겨보라고 하는 건 약간 4억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지방 부동산은 특히 뭐 입지, 학군, 뭐 학원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점수표도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고, 근데 이제 광주는 왜 이게 점수가 안 맞지?
이런 생각을 제가. 안 맞다는 게 어떤 말씀? 그러니까 뭐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가격은 얼마 안 가는 단지들도 있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러면 치중한 게 뭐냐. 광주 보니까는 제가 그때 와서 한 500군데 단지를 직접 발로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부동산 할 때 가지 않은 곳은 말하지 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가 깨달았던 게, 야, 광주에 이렇게 특별한 아파트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눈여겨봤던 게, 특정 아파트가 어떻게 대단지가 생기고 좋은 커뮤니티, 그런 것들이 어딜까를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광주가 뭐, 그 지역은 너무 멀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광주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어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기 시작했던 기억이 좀 나고, 앞으로 이제 분양 예정인 단지들도 좀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계속해서 눈여겨서 서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격이 그런 것들은 분양가가 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약간 중저가로 본다면은 4억대가 아마 좀 가격이 금매로 빠진 것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그 가격대에 맞으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니스가 5구 타입이 지금 5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얼마 전에 신고가가 30층이 108동인데 거기가 5억 1,300인가 찍혔어요. 그럼 요즘에도 신고가 이렇게 찍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거기는 계속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뷰가 확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격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 거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그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반면에 그 유동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거든요. 그 대광 로저 비양이. 근데 거기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4억대 초반이래요. 근데 타입은 너무 좋고 구조도 정말 잘 빠졌거든요. 근데 앞에 5구 타입보다 84 타입인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저는 그 가격대에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접근하는 단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개 좀 단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약간